코카콜라 CEO. 트럼프 대통령의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로 인해 플라스틱 병 사용이 늘어나고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말하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CEO가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알루미늄 캔 사용을 중단하고 더 저렴한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하는 40%의 높은 관세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캔을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대부분 캐나다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세금으로 인해 각 캔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제 사업의 일부를 아예 미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결정이 아닙니다. 무언가 심하게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카콜라는 이미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이 코카콜라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었으며 워렌 버핏의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 주식에 노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실패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 문제는 단순히 탄산음료 캔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균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마시는지부터 여전히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는 대부분의 알루미늄을 캐나다에서 구매합니다. 캐나다에서 알루미늄을 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작년에 알루미늄 원재료와 알루미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알루미늄 수입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한 알루미늄은 모두 2024억 달러어치. 이 알루미늄은 중국,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수입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 약 수천억 달러의 알루미늄을 수출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이 캔을 만드는데 필요한 알루미늄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추가 비용은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고객인 여러분입니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알루미늄 작업을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북미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중 하나인 알코아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로 인해 미국 고객들은 매년 10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전과 같은 금속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자체적으로 알루미늄을 더 많이 생산하지 않을까요? 답은 비용입니다. 알루미늄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저렴한 수력 발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비정치적 정부기관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알루미늄 산업은 광업, 건설, 제조와 같은 직종에 직접적으로 16만 명, 간접적으로 27만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국 알루미늄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번 관세는 단지 알루미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스낵 구매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더 깊은 경제적 우려를 나타내는 추세입니다. 스낵 업계의 주요 업체인 펩시코는 1분기 매출이 10% 감소한 610억 달러, 순이익은 10% 감소한 50억 달러로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침체는 수입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25% 관세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아일랜드산 농축가에게 부과되는 10% 세금과 같은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와 소비자 지출 감소에 기인합니다. 그 영향은 펩시코를 넘어 치폴레도 경제 불확실성과 새로운 관세로 인한 소비자 지출 감소를 이유로 2020 점 이후 처음으로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록터 앤 갬블은 비용 상승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지적하며 매출 및 수익 전망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특히 스낵과 같은 비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에 더욱 신중해지는 광범위한 추세를 시사합니다.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이러한 소비자 행동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CEO인 제임스 퀸시에 따르면 경제성 문제는 갑자기 2050점 인플레이션, 즉 상품 및 서비스 비용 상승은 몇 년 전부터 누적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빈곤층과 노동자 계층 가정이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식료품과 가정용품과 같은 기본적인 품목을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코카콜라는 이러한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은 전체 비즈니스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기적인 문제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브랜드의 운영 방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코카콜라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던 심한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본사와 핵심 사업 운영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미국의 무역 정책,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공격적인 관세로 인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기업의 국경을 넘는 운영을 더 어렵고 비싸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코카콜라와 같이 국제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미국을 떠나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큰 단절이 될 것입니다. 퀸시 CEO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위험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 같은 다른 국가들도 자체 관세로 방역하기 시작하면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들은 계속 규칙을 바꾸는 나라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기업으로서 실패하는 것은 미국인이라면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을 일입니다. 탄산음료의 달콤함과 빨간색 라벨의 향수를 넘어 코카콜라는 훨씬 더 깊은 것을 상징합니다. 코카콜라는 200여 개국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8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병기 파트너, 물류 공급업체, 광고회사 및 소매 생태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백만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카콜라 직원 1명당 딥사우스의 설탕 농부부터 중서부의 트럭 기사,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공장 근로자까지 가치 사슬을 통해 수십 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 코카콜라의 붕괴를 상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은 대규모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패닉 매도를 유발하고 펩시코, 네슬레, 유니레버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기업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카콜라의 배당 귀족 지위를 고려할 때 60년 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늘려온 퇴직자,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실패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역사적으로 대공황, 세계대전, 석유위기, 2008 금융붕괴,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살아남은 불황의 강한 기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코카콜라의 안정성은 시원한 탄산음료에 대한 보편적인 갈망과 같은 특정 소비자 습관이 불변의 미국적이라는 광범위한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코카콜라가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코카콜라의 글로벌 공급망은 매우 복잡합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히 음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재료, 저자, 장비를 한데 모았습니다. 캔용 알루미늄은 캐나다에서, 감미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급받습니다. 특수 향료는 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코카콜라 음료를 생산하고 병에 담는 데 사용되는 기계는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세와 무역 제한으로 인해 신중하게 구축된 이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쉬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이미 급등했습니다. 감미료와 향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고 감미료와 향료도 그다지 뒤지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비용을 흡수하고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퀸시 CEO는 보다 안정적인 무역 조건을 갖춘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세 번째 경로를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캔에서 페트병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포장의 변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코카콜라는 생존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조용히 품질을 낮추거나 환경 기준을 훼손하거나 소비자가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코카콜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에 관세를 부담하라고 했을 때 그는 모든 주요 브랜드의 비용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레시피를 변경하거나 생산 비용을 줄이거나 가능한 모든 곳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관세 압박을 받는 일부 업체는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테스트를 생략하고 품질 관리를 지연하며 은밀하게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품이 동일해 보이지만 숨겨진 비용은 품질 저하,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심지어 소비자 건강 위험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제품이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진열대에 진열된 제품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환상이 깨지기 전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월마트, 베스아우트바이, 마텔 같은 거대 소매 업체들도 모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관세 계획에서 가격을 영원히 낮출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메시지는 남아있어요. 알아내세요. 지금 우리는 정치와 제품 사이에 소리 없는 전쟁에 갇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얻는 것은 다운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라벨 뒤에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격 인상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코카콜라와 펩시코는 현재 대규모 연방소송을 당한 후 심각한 공영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정부는 두 회사가 플라스틱 병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42페이지의 소송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2022점의 병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14%만 사용했고 펩시는 6%만 사용했습니다. 이는 친환경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개 약속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이 소송은 두 회사가 허위 광고와 불공정 사업 관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이 지역 환경을 해치고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미세 플라스틱은 아모비임나 심해, 심장 질환과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는 관광업이 경제의 60%를 차지하는데 해변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관광객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카콜라와 펩시코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로 인해 알루미늄 캔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싸졌지만 정부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일한 선택은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고 현재 소송을 당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도 없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영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지 않고 알루미늄 캔을 사용할 수 없고 소송을 당하지 않고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코카콜라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까요? 법정에서 방역하거나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위험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가 상충되는 정책의 그물에 걸리면 미국 경제의 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우리는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코카콜라의 모습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까요? 이전할까요? 아니면 정부를 법정에 세울까요? 미국 비즈니스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